자, 장지갑 사건입니다. 자, 판결유지를 이해해야 될 텐데요. 자, 판결유지를 이해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사실관계를 봅니다. 갑은 공범들과 함께 A를 혼내주기 위하여 추적하여 폭행을 하던 중 그랬네요. 그러면 이때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내주기 위해서 폭행했기 때문에 이때 폭행은 강도죄의 고의는 아직 없습니다. 자, 바지에서 쓰러진 뒷주머니에서 장지갑을 꺼내갔다. 이 장지갑을 꺼내간 것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기 때문에 꺼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꺼내간 것이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뭐겠습니까? 강도죄의 고의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도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꺼내간 것에 그쳤다고 한다면 절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꺼내간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A를 폭행합니다. 그렇죠? 왜 폭행할까요? 이 피해자는 지갑을 뺏겼으니까 지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반항할 것이고, 이놈들은 그러한 A를 계속해서 때릴 것이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반항하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반항하고 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다. 강도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즉 폭행할 때는 반항이 섞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강도죄의 고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판결유지 볼게요. 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강도의 범위가 없었어요. 때릴 때. 그쵸? 자, 근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폭행을 하던 중, 이 폭행은 뭐예요? 이 두 번째 폭행인 거지. 그쵸? 이때 폭행은 강도죄의 고의가 있는 폭행이죠. 그쵸? 따라서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재물을 강취한 것은, 취가한 것은 뭐가 된다? 마지막에 강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될 것이다 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치기 사건. 자, 이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또 하나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여기도 별표입니다. 자, 첫 번째, 날치기 사건 1. 본래 날치기는 제가 절도죄 할 때 말씀드렸죠. 본래 이것은 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반항 억압이 없이, 그렇죠? 재물 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이 상처가 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도에 불과할 뿐이다. 강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쳐 볼게요. 이것은 절도다. 그 밑에도 날치기 수법 시에 점유출탈 과정에서 우연히 뭐가 발생했다고요? 상해가 발생했다며 한다면 이것은 강도치상이 아니다. 왜? 절도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상해가 나왔다면 그것은 과실치상이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강도는 아닙니다. 자, 읽어볼게요. 갑을병은 차량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병은 승용차 운전하고 갑과 을은 승차하여 뒤에 그 범행 과정을 물색하던 중에 행인 정려에게 접근한 후에 갑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손가방을 낚아챘다. 이 낚아친 것이 이 날치기죠. 날치기. 그 과정에서 이 여자가 반항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여자는 골주상을 입게 됩니다. 갑을병의 죄책은 뭘까요? 강도가 아니라 절도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색깔칠할게요. 이 부분 절도입니다. 자, 그럼 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판결유지 1번 읽고 오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우연히 가해진 부분, 이 부분은 옆에 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그렇죠? 자, 근데 그 강제력 행사가 반항을 억압하거나 억압한 거 불능케 할 정도라면 이것은 강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날치기 수법 과정에서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힙니다. 반항에 부딪혀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서 반항, 부딪혔다는 부분하고 억지로 재물을 뺏었다 색깔. 이 부분이 나오면 강도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가불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자,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뒤따라가서 그녀의 가방끈을 잡고 계속하여 당겼다. 이게 폭행이죠. 자, 근데 그 여성이 가방끈을 놓지 아니한 채 내 가방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5m가량 끌려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이 끌려가는 것이 뭡니까? 반항이지, 반항. 그치? 반항이고 이 여성을 억압한 거지. 그쵸? 최협이 폭행 압박이 있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강도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상해를 입었을 것은 강도 치상죄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m가량 끌려갔다. 끌고 갔다. 는 부분 여기를 동그라미. 이게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해는 우연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이 과실범위라서 강도치상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여기도 색깔. 자, 됐어요. 자, 밑에 OX는 다 봤죠? 전 시간에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재물 강치를 봅니다. 읽어보시고 수단, 폭행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폭행 압박은 재물 강취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보통은 기수 이전에 행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판례 있습니다. 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 일단 알아두시고 또 폭행 압박과 취거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부분도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기수죄는 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과관계 부정되면 미수가 됩니다. 자, 그럼 판례 볼까요? 자, 판례 보세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 상태에 빠지게 하였는데 우발적으로 재물을 취고했다는 거죠. 도취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발적 세무치시고 이때 폭행 압박은 재물강취 수단이 아닌 것이죠.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수단이 안 되면 강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판례 여기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자, 사실관계부터 먼저 보죠. 자, 새벽 1시경에 집에 찾아갔다. 칼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다. 이게 뭐죠? 착수죠.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입니다. 돈이 없다 하니까 여간을 강제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막 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석방시켜주죠. 돈을 못 받은 채로. 그러면 강도는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취득해야지 기순인데 취득을 못했으니까 미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자, 무선 호출. 당시에는 삐삐라는 게 있어서 삐삐로 연락을 하자 갑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을은 은행에서 35만 원을 인출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다음날 19시경에 다른 장소에서 갑에게 교부를 하죠. 이때 교부를 한 것은 반항이 억압된 상태 하에서 교부를 한 것이 아니죠. 즉, 이 교부는 의사가 억압된 상태가 아니죠. 즉,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거죠. 시간도 상당히 경과했고, 그치? 자, 올라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 폭행 압박과 재물취거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을 띄어야 하는데 이건 관련성을 띄지 못했죠. 시간도 한참 지났고 장소도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을 교부를 할 때에는 반항이 억압된 상태 하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기수가 된, 어차피 돈은 받긴 받았는데 이 반항 억압된 상태 하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수는 아니다. 기수는 아니고 기수 여부는 그 앞에서 풀어졌을 때 여기서 강도는 끝난 거야. 미수 상태에서 끝난 것이고 돈을 받은 것은 억압 상태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수로는 갈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자, 여기도 나오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하에서 받았을 때를 말한다. 그래야 강취가 된다는 거지. 그쵸? 근데 밑에 꺽쇠 2번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를 했고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돈을 받았는데 돈 받은 것은 의사가 억압된 상태 하에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수는 아니고 미수에 불과할 뿐이다. 기수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1번보다는 2번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판례 해설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쵸?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보시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수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주점 도우미도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볼까요? 갑은 새벽 3시경에 주점에서 만난 도우미와 윤락을 위해서 호텔로 갔다. 모텔로 갔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여자가 항의를 하니까 성교를 중단하고 이에 화가 난 갑이 을을 폭행합니다. 이 폭행할 때 강도죄의 고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의가 없죠. 고의가 없어. 그쵸? 이건 단순 폭행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기분이 서로 나빠지니까 이 남자가 이 여성을 마주 때리고 이제 가하고 이제 나갑니다. 기분 나쁘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보게 되는데 가방을 뒤져보니까 현금 20만 원이 든 그녀의 가방에 키홀더를 가져갑니다. 이 가져간 것이 그래, 불법 영도 의사가 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러면 이 가져간 것이 절도이겠습니까? 강도이겠습니까? 아까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 판례 장지갑 사건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폭행할 때는 강도 고의가 없었지? 지갑 꺼내간 것은 영도 의사가 있었겠지? 근데 이게 절도냐고 강도냐고. 그렇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가져갔습니다. 영도 의사가 있으니까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얘기했잖아. 여기 강도 고의가 아니라고.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강도가 되지 않고 절도로 그치고 맙니다. 자, 됐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죠. 꺽쇠 1번. 자,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강도의 고의는 아니었잖아. 그쵸? 그쵸? 자, 따라서 그 타인이 재물을 취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남자가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갔다는 거죠. 이것은 이 폭행 협박이 재물 강취하려는 추가하려는 그 수단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죄와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로 열고 닫고. 자, 이 폭행 협박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 수단으로 쓰면 모를까. 또 그 취거 사이에 있어서 극히 밀접하여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이 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됐나요? 자, 꺽쇠 2번. 윤락행위 도중에 폭행을 했는데 이 폭행이 바로 뭐라고요? 세모 쳐보시고 적으세요. 강도 고의가 아니라 강도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금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강도죄로 갈 것이 아니다. 됐어요? 뭐로 간다? 절도로 간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